1분 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국민대 편입 오전 38번, 40번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독해 문장이 길죠. 그리고 외국어가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익숙하지 않은 고유명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 문제들 보시면 일치불일치 문제가 한 두 문항이 나옵니다. 진실이냐 아니냐. 그럼 일치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앞에 있는 문제를 꼼꼼히 읽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먼저 일치불일치 문제 하면 강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푸는 것처럼 앞에 1번이 2번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신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순서대로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출제자가 여러분의 친구나 친척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내야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구문독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구문독해의 특징은 뭘까요? 해석이 느려요. 그게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감 없이 느리다 보니 읽다 보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 맞추기 문제 같은 거에서 또는 지금 보는 이런 일치불일치 문제에서 최대 약점을 갖고 있죠. 시간이 많으면 모를까. 그래서 구문독해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구문독해의 특징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편합니다. 가르치는 사람 중심이에요. 중심 자체가. 배우는 사람은 힘듭니다. 배우는 사람은 신경 쓰는 구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구문독해는 중심이 가르치는 사람에 가 있습니다. 구문독해를 가르치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는 어떨까요? 자신이 이기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자신은 편하니까. 가르치기 정말 좋거든요. 그러나 배우는 사람은 정말 힘들 겁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어려운 문법을 가르치며 그걸 못 알아듣는 학생들에게서 우월감을 느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르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문법 가르치는 분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문법의 신, 뭐 구문의 신 이런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자신을 극대화시킬까? 바로 문법과 구문을 치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문법이 100% 완벽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신이 분석하다가 자신이 취하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 편할 뿐이에요. 가르치기가. 여섯 번째, 학생들은 힘들어도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 나는 가르치고 완벽하고 멋있어 보이면 되거든. 그래서 이기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문법 강조했던 분들 대부분 이상하게도 약간 우월감과 그리고 약간 이기적인 그런 특성들을 보였다는 것도 참 공통점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사람 입장, 자신의 입장에서 보고 배우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 성격이 바로 이기적인 것과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자기가 우월감을 느끼면서 신으로 이어지는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가 못하는 건 바로 못한 학생은 노력 부족 또는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 이렇게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 구문독해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완벽해 보이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근데 그들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본인들도 언젠가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 가리죠. 인정하지 않죠. 그래야 더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보는 학생들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 복잡한 문법을 여러분들이 적용하긴 힘들어요. 정말 10년, 20년까지 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선생님들은 정말 영어 잘할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닐 수 있습니다. 자, 또 일곱 번째는 자신도, 그 가르치는 자신도 자전거 타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아니, 알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 우리 독해는 시속 100km 이상을 원합니다. 빠르게 해석하기 원하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자신도 100km에 못 도달할 강사들 많습니다. 100%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망상을 가지고 있지 실제는 못합니다. 그들도 노력하면 익숙해지면 체득이 된다. 그러면 빨라진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죠. 자전거는 아무리 빨라도 시속 100km 못 넘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구문독해는 기본적으로 분석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분석이라는 것은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뇌는 멀티플레이어가 아니라 하나 끝나면 그 다음 하나 넘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분석하면서 해석을 하면 어떤 경우도 빠를 수 없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구동력을 반드시 다른 형태로, 이와 같은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자,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바로 들어가서 2020년 구매도 편의 독해 부분을 하도록 하죠. 제가 의도적으로 편의 문제는 어떤 문제나 문법 문제를 안 하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문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들이 그것이 완벽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배려는 전혀 없는 이기적인 인간들이라 봐야죠. 바로 갈게요. 자, 유진 드라크록스라는 사람이 있나봐요. 이 사람은 중요한 아티스트입니다. 프랑스 그런 낭만주의 운동의 그런 중요한 아티스트고요. 그의 위대한 작품 중에 일부, 뭐 이런 작품이 있나봐요. 이 작품은 전쟁의 공포를, 끔찍함을 묘사했습니다. 또한 혁명을 압제하는 정부, 억압하는 정부에 반대하는 혁명을 지지했다는 거죠. 자, 그의 이후의 페인팅들은 아랍과 유대인들의 문화를 묘사했고 흔히들 스케치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가 여행 중에 했던 겁니다. 스페인과 노스 아프리카 여행 중에 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델라크락스는 또한 일러스트레이션을 했는데요. 책을 윌리엄 셰익스피어나 기타 이런 사람들의 책에 일러스트레이션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성을, 작가로서 명성을 얻었는데요. 예술에 대한, 그리고 또는 다른 주제에 대한 그의 저널들을 위한 이런 거에 기고를 함으로써 유명해졌다는 거죠. 그의 페인팅 리버티, 자유가 사람을 이끈다는, 하여튼 이런 페인팅은, 그림은 바로 프랑스의 3일 혁명이라고 하죠. 3일간의 7일의 혁명, 7월의 혁명,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작품인 거예요. 얘는 1980년에 있었던. 자, 그때 이것은 뭐 설명하죠? 바로 노동자와 중간 계급의 연합군이었어요. 연합인데 이곳이 찰스 5세 왕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입헌 군주제죠. 입헌, 헌법에 의한 군주제니까 헌법에 의한 군주제, 입헌 군주제를 설립합니다. 세웁니다. 루이스 왕 하에서 이거 세웁니다. 이 7월 혁명은 어떻게 촉진됐냐면 네 번의 그런 선언, 바로 찰스, 폐위됐던 찰스가 선언함에 의해 쏟게 이 사람은 국회로 해산하고 언론의 자유를 끝내며, 그리고 선거 제도를 만들었어요. 만들겠다 선언한 거죠. 바로 귀족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고자 했다는 그런 선언. 이 리버티 리딩 피프이라는 그림은 바로 리얼리즘과 그 다음에 풍자를 결합했습니다. 거기서 리버티라는 이거는 자유라는 건데, 하여튼 이 리버티는 의인화시켰습니다. 사람처럼 만들었는데요. 자유를 사람처럼 만들었습니다. 신화적인 인물 또는 뭐 여신이며 동시에 사람을 이끄는 어떤 여성, 레벨, 우리가 말하는 반란을 이끄는 그런 여성, 사람들의 그 군중의 여성으로 의인화시켰어요. 가장 피를 많이 흘렸던 혁명의 그 날에 혁명을 이끌었던 사람들 중에 여성이 있었겠죠. 그 군중 중에 여성, 그리고 신화적인 어떤 여신, 그런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그러한 퍼스널리티, 바로 의인화시켰다는 겁니다. 델라크락스는 그의 그림을 1881년 전시품으로서 만들었고요. 그것은 혁명을 파리스의 살롱전에서 혁명을 경축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정부의 고관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델라크락스의 그림이 혹시라도 레저렉션,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라는 게 두려워서 리버티 페인팅 리딩 피프이라는 이 그림은 단지 살롱 이후에 거의 전시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루브르 박물관에 1874년에 들어갈 때까지는요. 지금 데락스의 그림은 애국지와 결합해서 프랑스 혁명에 대한 애국심과 결합이 돼서 너무나 많이, 그렇게 많이 결합이 되면서, 그래서 이 그림은, 포트레이트는 어디에 그 초화상은
그 초상화는 그 100달러 프랑 지폐, 100달러짜리 지폐, 달러가 아니라 프랑이죠. 100프랑의 지폐 뒷면에 15년 동안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화폐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 대충 무슨 말인지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 이거 빨리 읽고 나서 제가 설명할 때는 이거 보니까 구문에 의한 해석 아니야? 제가 말씀드리지만 글이 있고 이거를 제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 머릿속에 들어올 때 전혀 문법적으로 저는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나 표현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 머리를 거쳐서 나가는 순간 저절로 구문에 맞춰서 제가 해석을 해드린 거지, 제가 해석할 때는 머릿속에 들어올 때는 절대 구문 문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해석한다는 걸 미리 밝혀드립니다. 자, 그러면 델라크룩스의 경력, 직업으로 묘사되지 않은 거, 예술가 맞죠? 사파하는 사람 맞죠? 작가도 맞아요. 저널리스트는 안 나왔었죠? 저널을 위해서 기고한 건 있지만 정답은 저널리스트였고요. 자, 사실인 건 뭘까요? 자, 프랑스의 7월 혁명이 끝났대요. 결국에는 군주제를 폐위시켰다고요? 영원히? 군주제, 입헌군주제를 세웠죠. 이거 아닙니다. 그쵸? 군주제를 폐지한 거 아니고요. 데럭스의 위대한 작품들은 프랑스의 낭만주의 생각을 반영했다. 이거 맞는 것 같죠? 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반드시 다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 잘못 볼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7월 혁명의 1830년에 노동자와 중간계급, 그 다음에 귀족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귀족은 아니었죠. 틀렸죠? 압제에 전복시켰다. 압제 왕들을 전복시켰다. 데락스는 그의 그림을 아랍과 주이시 문화에 관한 것을 그렸어요. 그랬다가 나왔었어요. 직접적으로. 이게 좀 이상하죠? 그의 메모리 트래블링 익스피리언스, 여행의 경험을 기억해서 아랍과 주이시 커뮤니티에 그래서 했다. 글쎄,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말 직접 가서 했는지 아니면 어떤 거였는지. 자, 그래 보시면 어디쯤에 나오나요? 앞쪽에 나왔다고 기억하는데요. 자, 이렇게 확인해야 됩니다. 불안한 부분들은. 자, 많은 그의 페인팅들은 아랍과 주이시에 관한 그런 그림이 있었죠. 문화를 그렸는데 스케치를 기초한 거고, 그가 스페인과 노스 아메리카, 아프리카를 여행했을 때요. 그러니까 이거 직접적으로 여행, 직접적으로 간 게 아니라 그가 아프리카 여행 갔을 때 스케치해 놓은 거라고 했었어요. 이것도 아닌 거죠. 그럼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머진 다 틀렸으니까 이게 아니었고, 여기서는 이게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직접적으로 가지 않았어요. 아랍 안에 안 갔습니다. 네. 다음. 자, 아닌 거, 사실 아닌 거, 이거의 사실, 이 그림의 사실 아닌 겁니다. 그것은 특히나 유명하다. 그것이 챔피언이란 말은 우리가 우승자가 챔피언하지만 동사할 때는 옹호하는 겁니다. 자유의 동기를 옹호하는, 자유의 명분을 옹호하는 걸로 유명하다. 맞는 것 같죠?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맞지 않는 거 보는 겁니다. 자, 그것은 레볼루션, 혁명의 현장을, 길거리에서 혁명의 현장을 묘사했으며 주로 리얼리스트, 사실적인 방식으로 했다. 아까 사실적인 말고도 우화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은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나 그렇게 소중히 여겨서요. 자,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너무나 좋아해서, 좋아하게 돼서 그게 15년 동안 돈에, 화폐에 전시됐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맞는 것 같죠? 그리고 셀든 부적이죠. 프랑스에서는 전시된 적이 없습니다. 수십 년 확인해 보자고요. 심지어 하여튼간에 줄라이 레볼루션, 이 혁명의 성공 이후에도 심지어는 프랑스에서 전시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전시된 적이 없었죠. 그 루브르 박물관 들어가기 전까지는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건 맞는 것 같고 이거는 틀린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럴리티, 이게 이것만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럼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아까 보았던 문장 중에 자, 이 리버티가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네, 다시 볼게요.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네, 여기서부터 자 나오죠. 리얼리즘 바로 나오죠. 리얼리즘과 풍화,
풍자 이 두 개를 결합했다고 했죠. 그러므로 정답은 그게 잘못된 겁니다. 다시 가도록 하면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에서 주로 이 리얼리스틱 모드였다 아니었죠. 리얼리스틱과 풍자가 합쳐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돈에 15년 동안 그렇게 전시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15년 동안 맞나 확인해 볼까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15년 동안 전시돼 있다. 15년 맞죠? 노트에 그렇죠? 화폐, 지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아주 애국지와 같이 연결돼서 오케이. 그건 나쁘지 않고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죠. 틀린 거. 3번 맞고 뭐 틀렸으니까 더 이상 볼 것도 없지만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수십 년 동안 전시된 적 없었다고 하셨죠. 자, 수십 년 맞나? 루브르 박물관에 1800 이렇게 되니까 대략 수십 년 맞죠? 네. 확인 작업까지 끝냈습니다. 선생님, 이게 시간이 됩니까? 확인 작업할 시간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40문항인데요. 이것이 대략 60분의 시간을 주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끝났을 때 10분에서 아무리 부족해도 5분 이상은 남아 있어야 됩니다. 딱 맞춰 푸는 것은 위험해요. 항상 5분 정도 남아 있어야 10분 정도 남아 있어야 자신이 확인 작업하고 싶은 걸 꼼꼼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일치 불일치 문제는 자칫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 작업한다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헷갈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만 더 보시면 틀릴 염려가 전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예요. 그럼 시간은 왜 문제가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구문독해의 특징이 뭡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구문독해는 배우는 사람이 힘들건 안 힘들건 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분석이라는 게 들어가죠. 이 분석이라는 게 완벽하게 분석될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속도가 어떤 경우도 100km 이상이 나올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파상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문독해를 하는 학생들은 어떤 경우도 10분 이상 남기 힘듭니다. 그게 결론이에요.